안녕하세요. 아, 예. 어떻게 오셨을까요? 대표님하고 저번에 만나 뵙고 제가 상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쁘다고 하시면서 사모님하고 만나면 상의가 가능할 거니까 그래서 아이고, 제가 뭐, 건드렸거든요. 거기요? 아유, 뭐, 앉으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컨설팅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지급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가지고, 이거는 뭐, 어디서 이런 거 자료를 보셨어요? 네, 은행 거래나 기타 등등 신용 정보를 제출하면서 기업에서 동의가 있을 때 저희들은 그 자료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정보를 제가 뭐, 해왔는데, 대출 같은 거 해서 그런 뭐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저도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저희 시스템에 정보가 있어서 그 기반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왔는데, 우리서 네. 보니까 2억 정도 가지급금이 현재 있는 걸로 보이던데, 어떻게 사모님도 알고 계셨죠? 꼭 기장에서 뭐 세금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 이자를 내야 된다고 그러는 말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예, 작년 말에. 맞아요. 12월 말일 날 우리 회사가 이제 법인의 분위기에 여기 보시면 결산일이 12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산 보기 전에 우리 통장에 말일 날 12월 31일인 말일 날까지 우리 이자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기장에서 내라고 했을 거예요. 넣어놓고 또 빼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다니까. 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가지급금이 매년 늘어나는 걸 보셨죠? 옛날에는 뭐 1억 8천 있다가 뭐 19, 1억 9천 있다가 그다음에 22억 있다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래됐는데 뭐 언젠가 뭐 청산할 때 해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예,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게. 어렵 왜냐하면 원금이 커지고 미처분율도 자꾸 가지급금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손해보냐면 법인에서 벌지도 않은 이 미수 이자, 이 이자가 법인의 수익으로 잡혀요, 이렇게요. 그럼 법인에서 세금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세금 낸다면 미처분 이용이 되는 거고, 이 미처분 이용은 매년 쌓여서 이렇게 미처분 이용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당기순이익이 되고 매년 당기순 쌓여서 미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이 영업활동 통해서 열심히 번 돈이 쌓인 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대표님 는 이자가 이렇게 쌓이면 세금만 내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 잉여금이 쌓인 게 좋은 거예요? 쌓이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쌓인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쌓였다고 보기 힘든 게 대표님께서 이 이자를 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 이익으로 잡아서 법인세 냈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됐죠. 그 다음에 그 당기순이익이 매년 어떻게 돼? 합산돼서 미처분 잉여금이 되는 거잖아요. 당기순이익 합치진 거예요? 예, 그렇죠. 아, 그럼 뭐 좋은 거네요. 좋지 않죠. 실직으로 소득이 번 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질로 아, 따지면 돈이 없잖아요, 회사예요. 이자를 내서요? 이자가 쌓인 걸로 되는 거니까요. 이자를 납입하면 아, 좋은데 이자를 안 넣으시니까. 그러네. 그럼 이거 네.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왜 기장에서는 아무 말을 안 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장은 지금 뭘 맡겼죠? 법인세 신고해달라 맡긴 거지. 가지급금 이런 걸 해결하러 맡긴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얘기를 그래서 했어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해드려도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혹시 만약에 그런 얘기 하면 자기가 맡은 의뢰받은 이상을 지금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자체가 뭐 해주겠다, 이 문제 있다 자체하는 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 드린 거는 그 부분들 해결 방법을 제시하려고 좀 그래요. 혹시 대표님께서 2억 정도 있으신가 현금이요? 대표님이 홍길동이나 대표님 말씀하는 겁니다. 없죠. 개인이 있냐고요? 돈이요? 네, 대표님 개인이에요. 아유, 우리 저기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요. 월급은 통상에 얼마 정도 매년 받아가십니까? 아유, 저는 아예 월급 못 받고, 네, 우리, 저기, 대표님만, 뭐, 네. 8천만 원인가? 그렇게밖에 못 받아요. 아, 8천만 원요? 네. 아, 그럼 생활비 쓰시는데 빠듯빠듯하겠네요. 많이 여유로움은 별로 없죠, 없으시겠어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못 내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법인에서는 영업활동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은 수익도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고, 당기수익이 돼서 매년 쌓인 미처분용으로 언젠간 또 세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고 음, 2억이 없어서 가지고 갚을 수도 없고요. 못 갚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생산직 외국인들이 많아요, 우리가요. 아, 그럼 저거 외국인들 네, 원천 맞아요. 지수 않고 그냥 입금하셔서 그 그래도, 세금이 문제가 발생한 그렇죠. 그렇게 거네요. 처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증빙이 없다고? 예전에는 그 말씀을 했는데, 당해년도 만약에 그렇다 치면 배당을 받든지, 아니, 대표님의 근로소득을 높여서 해결 방법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쌓인 거네요,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할 근데 방법이 대표님 있나? 소득이 높여서 세금을 신고하면 세금은 많이 나오더라도 가계급금은 쌓이지 않았겠지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네. 그럼 그런 아이디어를 안 주죠?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워낙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니까 건강보험료 4대보험도 올라가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방법을 제안 드릴 건데요. 이 음, 방법을 하면 정말 좋을 거예요. 왜냐면 세금은 안 내고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세금 안 내요? 예, 이 뜻은 2억을 갚으라는 뜻도 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란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천지수는 안 했다. 원천지수 세금이잖아요. 네. 그걸 세금을 법인에서 인출했는 세금을 왜 안 냈냐? 그러면 대표가 세금 낸 거 어디 갖다 쓴 걸로 하고 아직 그 세금 안 낸 걸로 처분했다 이 뜻이거든요. 가지급금이요. 음, 그러니까 세금은 내면 돼요. 세금은 예, 내야죠. 세금은 네, 내야지, 뭐. 예, 방법이 그쵸. 없잖아요. 근데 생활비도 얼마 안 되시는데 그 빠듯빠듯하게 쓰시는 돈에서 8천만 원에서 세금 내기는 좀 그러시니까 세금 안 내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우리 회사 보니까 자본금이 2억 있는 걸 아시죠? 써야 되잖아요. 네, 자본금이라는 건 있어야 당연히 되죠. 있어야 되죠. 법인이니까. 한 주라도 있으면, 한 주가 10,000원이면 10,000원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다 네.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간 우리 회사가 이제 10,000원이었고 2만 주를 발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지금 자본금 2억이 된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이걸 이용하자는 거예요. 이건 세금을 내고 출자금 해갖고 넣으신 거 맞죠? 두 분께서. 그렇죠? 네. 일단, 그렇죠. 네, 뭐, 배우자인 홍길동께서는 1억 2천 넣으신 거고, 사모님께서는 8천만 원 넣으신 거잖아요. 법인에게 출자자금으로 기죠. 네, 그러면 이거를 1억 8천주로 빼다가 법인에서 인출하셔서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1억 8천만 원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본금이 줄잖아요. 아, 자본금이 줄은 거는 감자라고요. 이 자본금을 줄은 대신에 여기 미처분 이용해서 줄은 거는 소각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소각을 방법으로 이용해서 제가 컨설팅을 해서 우선 저 홍길동이 가지급금하고 이심청인 배우자인 대표님, 사모님께서는 생활비를 쓸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자금을 나오죠? 우리가 돈이 없는데요? 네,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현금 쓴 자산이 있죠. 3억. 뭐 3억 중에서 대표님은 1억이 넘는 금액 대충 따져보면 제가 한 1억 8천 정도 하려고 좀 그러거든요. 1억 8천은 음, 심으시는지 뭐해도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선 제가 액면가 소각이 무언지 한번 설명 한번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소각이 뭔 예, 말인지 한번 모르겠어요. 설명 드려볼게요.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시뮬레이션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컨설팅 업체가 가지급금이 있어서 해결한 샘플인데요. 충청 목대에 있는 업체였었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액면가가 10,000원이었고 보시면 기죠. 네, 예, 그 다음에 만주를 발행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자본금이 1억이죠. 네, 그러네요. 예, 2012년도 증자를 했어요. 만주에서 2만주로. 그러니까 2만주가 되니까 자본금이 2억이 되는 거 맞겠죠. 기죠. 예. 근데 2022년도 제가 시행한 거거든요. 예, 보니까 자본금은 2억 똑같죠. 예, 2022년도 보면 2012년도와 2020년 자본금은 똑같잖아요. 그죠? 2억, 2억. 근데 주식수가 바뀌었죠. 줄었네요? 예. 근데 자본금이 똑같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8천 곱하기를 곱하기 잘못했네. 만 하면 8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2억이 말도 안 되잖아요. 계산에 의하면. 그럼 어딘가에 이 줄은 숫자만큼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자본이니까. 그게 미처분에서 줄은 거예요. 이처분해서. 예, 이걸 뭐냐면 소각이라고 야, 합니다. 이 위자금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 번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한번 더 소개해 볼게요. 이 회사는 설립 당시에 5천 원짜리, 지금 액면가가 5천 원짜리였거든요. 그래서 28만 4천 주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14억 2천이었거든요. 이 회사가 자본금이.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가 아니죠. 참. 1998년에다가 2011년에 가봤더니만 주식 숫자가 어떻게 돼? 줄었죠? 자본금도 줄었죠? 같이 줄, 예, 이거를 감자라고 해요. 가짜. 예, 뭐 자본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 예, 그 2017년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줄었죠? 자본금이. 네, 주식 숫자도 같이 줄었죠? 그렇죠. 그러네요. 2번 감자를 한 거예요, 이 회사는. 그 다음에 감자. 2018년도에 보니까 자본금이 똑같아요, 기죠? 네, 근데 뭐예요? 주식은 줄었죠?
주식도 줄었네. 예, 주식만 줄었죠. 자본금은 그대로고, 그죠? 그러네요. 예, 이거를 소각이라 해요. 아까도 예를 들었죠. 어딘가에 숫자는 줄었는데 그 숫자가 어디서 줄었냐? 우리 회사도 있는 이 미처분 4억 5천에서 줄면 돼요. 얼마만큼? 1억 8천이 여기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미처분 잉여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통장에 이렇게 없는데요? 예, 통장이 없지만 여기 보시면 매출 채권이나 여기 재고자산 뭐 이런 데 아, 있는 아, 거예요. 예, 네. 아니면 여기 뭐 감가되고 있잖아요. 기기장치나 이런 거, 자동차나 이런 거. 네. 예, 그런 데 이제 있는 거고, 토지 샀으면 토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돈이 변한 아,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는 1년 내에 바로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회사 운영에 힘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유동성 확보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동성 확보된 거는 우리 회계에 보면 3억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대본이 쓰고 없어요. 음, 그죠? 연초에 있다가 막 쓰시다 보면 연초에 또 처음에 있는데 연초가 아니라 연말에 있었다가 연초에 또 뭐 사업한다고 쓰시다 보니까 돈이 거의 없어요. 연말 되면 조금 있고 다 이렇게 되거든요. 회사들이. 그렇죠. 예, 우리 회사도 연초면 거의 돈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 뭐냐면 보수를 가져가지 말자.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이제, 돈에 흐름이 있어야 뭐 갖다 쓸 수 있으시니까, 아, 그죠? 6천만 원 있어야지 쓰죠. 그래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소각을 통해서 갖다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 갖다 쓸 수 있는지. 제가 1억 8천 말씀을 드렸어요. 예, 프로젝트 들어가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가지급금에서 보면, 여기 액면가 소각의 페이지 들어오면 제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데요. 1억 8천 제가 말씀드렸죠? 네. 지금 우리가 자본금이 2억 있는, 2억 있어요. 보시면 여기 만 원짜리가 2만 주에서 2억 있어요. 이쪽에서 1억 8천만 액면가 소각해서 가져오자 그랬어요. 미처분은 4억 5천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갖고 오는 게 자본금 갖고 오는 게 미처분 이음에서 갖고 자겠어요. 그래서 갖고 봤더니 홍길동이 지분율이 60%고 그러니까 대표님이에요. 사모님께서는 40%의 기죠. 그러다 보니 7,200만 원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게 음, 각가도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보시면 주식 숫자는 줄어요. 보시면 12,000주, 8,000주, 그래서 2만 주였는데 기죠? 100%였잖아요. 6대 4 해서 기죠. 그다음 보시면 액면가 소각을 어떻게 했냐면 1,800주, 그다음에 7,200주를 소각을 했어요. 기죠. 720주를 참 모두 720주를 소각을 셋입니다. 했어요. 7,200주네요. 7,200주를 소각했는데 이렇게 소각하면 결과를 주는 게 18,000주가 소각된 거죠. 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1억 8천이 나간 거고요. 현재 남아있는 거는 1200주, 800주가 남아있는 거지, 기죠. 그래서 2000주가 남는 거예요. 2만 주에서, 2만 주 했잖아요, 우리 회사가요. 여기 2만 지분율은 주. 그대로네요? 근데 지분율은 같죠. 아, 예, 그래서 생활비로 7,200 갖다 쓰시자고요. 음, 예, 올해는 조금 8천만 원 쓰지 마시고 세금 안 냈으니까 8천만 원 갖다 온다고 세금 빼고 나면 얼마 안 되잖아요. 뭐 10% 빼고 하면 뭐 7천만 원 되고 7천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기죠. 건강문의도 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7,200만 원 가져가도 세금은 전혀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럼 자본금은 그대로다는 거예요? 자본금은 그대로죠. 예, 미처분이, 등기부상에 그대로라는 예,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 그대로입니다. 주식 숫자만 변동이 있는 거고요. 그럼 주주명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죠. 아, 주주명부는, 네. 이렇게 돼요, 이거, 이렇게. 1200주, 800주 있어서 어떻게든 2000주로 돼 있고요. 네. 거기는 자본금은 다르죠. 만 음, 원짜리니까 2천만 원만 있는 거죠. 1억 네. 8천 원은 어떻게 액면가 소각했으니까, 그죠? 아, 그게 표시가 그렇죠. 됩니다. 그냥 주주명부인 거네요, 그냥? 네, 주주 명부에는 2천주 있는 걸로 되고 자본금 2천만 원 있지만 결과적으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자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에 물어보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줘야지 우리 주주 명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상. 왜? 아, 그 국, 명부니까 안 예, 되죠.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서류가 필요한 거지, 자본금이, 기죠? 그렇죠. 예, 그걸 참조해서, 다 기관도 요청할 때 뭘 요청해야 된다? 법인의 등기부등본 요청하지, 주주 명부는 지분율을 보기 위해서 요청한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대로 실행하는 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가져가금이 2억 있어요, 대표님께서.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액면가 순가에서 1억 800이었나요? 1억 800인가를 제가 대표님께서는 가져오시고 3년 7,200이었죠? 그러면 2억 중에서 대부분 1억 정도 해당되는 금액 가지급금을 어떻게 가져오려고 했더니 있으니까 못 갖고 오잖아요. 상계 처리하고. 그럼 지금 대표님은 1억하고 이자 요 부분만 남아있는 거지, 기죠? 예, 사모님은 생활비로 쓰는 7,200만 아까 보셨듯이 그거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지급금은 다 갚은 건 아니잖아. 저 1억이 남은 거네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대표님께서 또 벌어갖고 1억을 하려면 세금 2, 30으로 내면 또 어렵잖아요, 기조. 내년에 월급 안 가져가고 내년에 쌓아놨다가 그거를 뭐 갖고 깎으려면 또 세금 내야 되니까 1억은 1억 아니라 1억 5천 원 갖고 와야 세금 내고 빼고 하면 1억을 이자를 갚지 않을까요? 그러네 또. 예.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걸 또 제안할게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주식 2천주가 남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총 가치가 좀 줄 거예요. 1억 8천 빼온 만큼, 그죠? 그래요? 한 주 가치는 많이 올라가요. 왜? 우리가 나는 2만 주가 있었는데 2만 주가 아니잖아요. 2천 주잖아요. 그럼 10배로 올라간 거죠. 여기 보시면 7배가 70배가 얼마 되겠죠. 그죠?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가치 총액은 똑같습니다. 가치 총액 아까 똑같지가 않죠. 좀 줄었죠. 1억 8천치. 예, 그러면 지금 옛날에 지금 상태에서 보면 6억 2천인데 1억 8천 줄만큼 줄을 거예요. 사모님이 갖고 있는 가치 총액이요. 그래요? 그중에서 1억 5천을 배우자님한테 증여하자. 오래요. 아, 액면가 소가고 증여하자고. 이해하셨죠?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증여해서 그 돈을 받아오자는 거예요? 아니요. 증여를 해주면 네, 대표님께 되잖아요. 그게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10,000원짜리가 78,000원으로 증여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증여하는 거니까. 예. 지금 처음엔 취득할 때는 출자할 때는 10,000원이었지만 지금 78,000원이 되는 거다 이거죠. 지금 시가로 해야 된다니까요? 예, 증여는 시가니까 그러니까요. 무조건. 시가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5천을 제가 증여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증여세는요? 대표님이 증여 받았잖아요. 돈이 없죠. 돈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네. 대표님이 사모님이 1억 5천 증여해줬으니까 증여받은 수증자인 홍길동이 대표님께서 세금 내야 되잖아요. 1억 5천에 대해서. 그렇죠. 증여세요. 근데 없죠. 돈이. 증여세 낼 돈이 아, 없는데. 없어요? 없어요? 다행스럽게 배우자지간에 증여공제가 있어요. 10년 안에 6억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1억 5천에서 6억 빼면 없죠? 1억 5천만 빼면 되니까. 6억까지는 없다는 소리예요? 예, 맞아요. 그럼 6억을 계속 받으면 되겠네, 6억까지요? 예. 아, 근데 이번은 우리가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좀 확보될 때 그때 또 하면 되니까요. 우선 어떻게 한다? 1억 5천만 증여해서 우리 주고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아직 제가 국세청에다 질의한 상태인데 아직 답이 안 왔는데 그래도 이걸 참조해서 한번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시행해갖고 2025년 1월 1일 날 시행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소득세법에. 그걸 왜 보여드리냐면 양도소득의 범위가 개정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사무에 보면 1항에 사무에 보게 되면 여기 주식 등도 양도에 포함됐거든 소득 범위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1년 동안 증여받고 다시 이거 소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1년 후에 해야 돼요. 올해 증여받고 지금 내년에 소각을 하자고요. 내년에요? 예, 1억 5천 증여받은 걸 아, 가지고. 1년이 지나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1억 5천 하는 거예요. 1억 2천 해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왜 이자를 또 1억에 대해서 이자를 또 내시는 거 4.6% 있잖아요. 그것도 계산해서 내년에 싹 다 없애자고요. 이자까지 다 계산해 뭐 갖고. 우리가 개인이 돈 낼 건 없고요. 근데 없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이 없어요. 예, 그 세금 낼 거 전혀 없고 법인의 돈도 가져오는 것도 없어요. 근데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지고 그 원금하고 이자 쌓인 걸 좀 계산하면 몇 천만 원, 2천에서 3천 정도는 대표님께 현금을 갖고 수도 있어요. 뭐 나쁘진 네. 않잖아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세금은 없어요. 예. 그 돈은 세금 없습니다. 1억 5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공제 6억까지 가능하다. 근데 1억 공제, 5천이니까, 공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처분하도록 제가 할 테니까, 올해는 뭐 한다? 액면가 소각 앤드 증여. 증여. 요것값은 제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아,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서 너무 잘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또 할 일이 있어요. 제도 정비도 해야 돼요. 제도 정비요? 네. 정관이라고 혹시 있으시잖아요, 우리 회사요. 정관 있죠. 네, 그 정관이 상위법이라고 하고, 우리 회사인 상위법은 이 정관을 만든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들을 개정에 따라서 개정을 잘 해야 돼요. 이제 통상적으로 법인에서는 상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민법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우리 그 상위법에 맞춰서 정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스템을 워낙 잘 만들어 놔서 이미 그런 거를 검토해가 실행하는 데 문제 없도록 정관을 잘 정비해 놨거든요. 그 정관을 활용해서 우리 회사가
그에 맞는 정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행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는 정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전면 개정할 거거든요. 그 정관을 법무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법무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좋은데 상법은 잘 알고 있으나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민법에서 세법에 관련된 건 잘 몰라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정가를 못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정가를 만들 때는 상법도 해당되는 법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민법에 관련된 걸 이해하신 다음에 정가를 개정해야만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데, 저희 회사는 그 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매년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개정에 한 걸 기초로 해서 우리 회사에 맞도록 정가를 개정하는데 제가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시스템이요. 세신법이 다 적용됐다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이 다 그런 겁니다. 아, 이런 내용들. 보시게 되면 정관은 이익 환원 역할하고 임원에 관련 선임에 관련 내용이나 그런 규정들 대부분 규정되어 있고요. 또 배당에서 주재 이익 환원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임원의 보수 규정 같은 경우는 임원들의 보수를 규정했어요. 임원들은 임금도 가져갈 수 있고 이 보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임원 같은 경우는 1시간 근무했을 때 1시간 근무한 대가로 뭐 만 원이면 만 원 곱하기 해서 계산 8시간 곱하면 만 원 곱하기 8에서 나오는 그 금액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우린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임원은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근무한 거 상관없이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래서 임원 보수계약서가 있는데 임원 이 보수계약서는 주주의 허락을 받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내용들 기출해서 이렇게 정관에 있는 거고요. 또 뭐 이제 성과가 있으면 또 뭘 받을 수 있냐면 이렇게 상여금 규정하고 그 상여금 있죠. 성과금 규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내용들 우리 회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임원도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데 2019년까지는 3배, 2020년도 2배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만 법인에서 퇴직금도 가져갈 수 법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뭐 예. 저런 거 난 못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개정이 거? 필요한 거지요. 제가 이번에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이 내용이 다 적용된 정관들을 우리 회사에서 반영되도록 만들도록 하고요.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전 법무 부부 규정이라고 제가 제공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법인에서 임원들이 행위를 할 때 책임이 따르거든요. 책임은 어떻게 부부 규정, 보험으로서 그런 해지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도 포함 내용을 포함되어 있는 규정인데요. 이 내용을 저 자세히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내용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비밀에 관련된 것들이 임원들이 외부에다 유출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규정도 이게 완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 회사가 가지급 있듯이 그 가지급금은 언제 갚을 건지 그런 계약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내용의 계약서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기초해서 회사, 법인이 운영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것을 개정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가지급금 해결하는 절차를 제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주총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 재무제표 승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혹시 올해 3월달, 우리 12월 3월달 이전에 우리 정기주총을 열으신 적 있나요? 정의주충 처음 들어봐요. 그 열은다는 건 처음 들어봐요. 네, 개최를 해야 되고 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했는지 안 됐는지 기관에서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이 넘어갔는데요. 이벤트가 있어도 발생했을 때는 그 절차를 꼭 지켜야 됩니다. 소각할 때는 미처분 잉여에서 제가 빼간다고 했잖아요. 자본금이 아니라. 그럴 때 네. 미처분 잉여 증명하는 그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 그때 시기 건재하면 정의주총 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재무제표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3월 31일 날 제가 정기주총을 연다 하고 그 관련된 서류가 만들어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악할 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기수가 어떻게 되는지 6년 됐네요. 그 다음에 12월 법인이네요. 이걸 기출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의 의사락을 먼저 보시면 우리 회사가 기관이 2개거든요. 이사회하고 주주총회 2개가 있어요. 의결기관이. 이사회에서는 안건을 채택하게 될 거고 결의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제가 이제 안건 채택된 안건들을 결의를 통해서 그 승인 절차를 밟을 건데요. 저희는 주주총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할 거예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간 단축을 할 거예요. 통상적으로 기간 단축은 1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10일 전에, 10억 이상인 자본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1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14일 전에 주작이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예, 10억이잖아요? 예, 그래서, 네, 통지를 10일 전에 해야 된다고요? 네, 근데 그 자체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어떻게 해요? 예, 두 분이 다 동의하시면. 주주, 예. 주주가요? 네, 두 분이잖아요, 주주가요. 이렇게 두 분께서 다 동의만 하시면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 그걸 기간 단축이라고 해요. 수립특률이라는데 기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동의하는 걸로 제가 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다 해서 서명결의라고 기간 단축 체크만 하면 돼요. 제 투 시스템에서. 그다음에 제가 정관 전면 개정한다고 했죠?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월 30일 날 어떤 기관에서 이사의 기간, 그 다음에 주주총회 결과의 기간인데 서명 결의로 할 거고요.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이 두 가지는. 10억 이상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서명 결의하고 기간 단축을 한 거고 정관을 개정할 거고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의사를 위해서 그 내용을 작성해 보는데 안건을 채택한다겠죠? 어떻게 해요? 정의주주총. 정의주총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를 통상적으로 합니다. 좀 더 한 건을 더 추가한다면 배당권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재무제표 승인 이렇게 절차가 있죠. 네. 예.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제가 몇 기라고 했었죠? 보시게 되면 6기예요. 6기네요. 예. 6기라고 입력을 먼저 해놓고요. 그다음에 보수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지났고 하니까 내년에부터 적용하는 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올해는 안건을 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빼고요. 그다음에 뭘 하냐면 정관을 개정한다겠어요. 제가 이때 한 걸로 하자고요. 정기주총 때 정관. 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죠. 다 서류를 준비해 놓는 거지. 모두 다. 준비해야 네. 돼서. 네. 아무래도 해야 되니까 재무제 승인도 하고 미리 정관도 개정한 걸로 다 해서 서류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정말 시행을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는 한 걸로 잘 완비되고 진짜 그 날짜 해야 됩니다. 네, 네. 그 내용들을 갖춰서 하는데 시스템 보면 정관 전면 계정이 있어요. 네, 안건을 채택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너무 간단하게 잘 대거하고 있죠. 예, 이렇게 안건이 채택됐고 이 안건 채택된 대로 자꾸 말이 꼬이네요. 오래간만에 또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안건 채택된 대로 주로중에 결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의할 때는 주총 자동 넣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또 결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 승인 절차의 내용하고 정관에 관련된 계정에 관련된 이렇게 결의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다 들어가면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한 다음에 이 프린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출력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출력문은 뭐 이게 바탕화면에 법문으로 제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지게 되거든요. 다음부터 임원병이나 기타 등등 대표님 요청하시면 사모님이나 대표님 요청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폴더 내용들을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면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우선 제가 요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재무제표 승인, 정관 개정에 대한 걸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버튼 있죠? 프린터 버튼. 누르시게 되면 그 관련된 모든 소리들이 다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이사 의사로 작성된 걸 보이죠? 이렇게요. 시스템을 열어야 돼요? 예, 이사에서 안건 채택하도록.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화돼 있다 보니까 제 시스템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 이게 발생하고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사회가 우리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나온 거고, 이사회가 없다 그러면 대표 결정서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이렇게 세 명 있으시잖아요. 세 명 이상이면 이사회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세 명 미만이면 없어요. 두 명 있다 이사가. 그러면 이사회가 없거든요. 그때는 대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주 전원 동의했으면 주주한 통지 않고 주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두 명이 동의했다는 내용의 서류 동의서고요. 그 다음에 안건 채택된 거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은 거의 서면을 위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재무제표 승인, 그 다음에 전관 전면 개정된 내용이 포함돼서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다른 서류들은 뭐냐면 정관 개정이 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우리 여기 보면 다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요. 이렇게 어떻게요? 우리 회사 걸로 다 바뀌어 있죠? 예, 모두 바뀌어 있는 거 생산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금방 가네요? 금방 다 된 거예요? 네, 지금 다 출력됐습니다. 날인만 하셔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주시면 이 서류가 공신된 기관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걸로 다 되는 절차지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아요? 예.
등기소에 가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소요. 네. 누가 받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직접 가서 받으시면 돼요. 제가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재무제표 승인하고 정관까지 개정하는 걸 다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기존의 정관이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행에 문제되지 않는 우리 회사에 맞는 정관을 다 검토해서 이렇게 정관 개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익소각에 관련된 절차예요. 이 절차가 복잡한데 지금 오늘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시스템이 다 있어서 설명이 아주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소각을 하려면 2차 이사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주식 취득하는 기간도 둬야 되고 자기 주식 취득이 되면 그거를 대표 결정이나 이사회 통해 가지고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이렇게 이사회가 있어야 되고요. 소각하게 되면 등기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등기 내용에 포함돼서 자본금이 아니라 주식수가 변동 있는 거 보여드렸죠? 자본 그대로 있는데 주식이 변동된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류를 출력할 때는 이렇게 네, 내용을 넣어주시기. 등기를 예. 하는데 예. 누가 해요? 대표님이 가시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날짜를 지정해 볼게요. 날짜가 7월 23일 날 오늘이 그 수요일 날이니까 오늘 정기주문 연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23일 날 정기주문 개최한 걸로 해가지고 관련된 서류를 다 만들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물론 출력을 하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각이라는 메뉴를 들어가면 제 시스템에 다 있는데요. 소각한다고 돼 있고요. 몇 주를 한다겠죠? 네, 18,000주죠? 18,000. 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와우,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액면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10,000원으로.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죠? 여기 재무제표 계산에 소각이 한다고 했죠, 소각. 소가. 네, 보유가 아니라 소각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액면가 있고 시가 있어요. 근데 액면가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10,000원짜리가 액면가잖아요. 네. 액면가. 이렇게. 그 다음에 주주총회 일자 있어요. 제가 아까 거기서 입력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입력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2025년 07월 23일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면 이렇게 보시면 마우스 올려놓으면 써 있어요. 어떻게 해요? 14일 이전에 통지하고 자기 주식을 취득할 거니까 자기 주식을 법인을 팔 사람들 누군지를 다 알리는 거예요. 누가 있는지를. 그러면 20일에서 60일 기간을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자기 주식을 팔 수 있는 기간. 자기 주식이라는 얘기는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갖고 있게끔 하는 기간을 20일 이상 두도록 돼 있어요. 20일, 60일 이라는 기간을. 그래서 그 기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소각을 하면 명의계에서는 뭐냐면 자기들 취득한 걸로 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법인이. 계약서에 의해서, 양도계약서에 의해서 기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취득됐어요. 자기 주식을. 그때 취득한 날도 명의계서가 되잖아요. 그때, 그때 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양도를 했다고요? 네. 법인에. 아, 파는 거예요? 예. 아, 그걸 자기 주식이라게 법인에 갖고 있는 거를. 그 네. 자사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 그게 20일에서 60일 기간을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통지를 받자마자 법인에 이렇게 양도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간을 제가 뒀잖아요. 8월 28일 날 그때 법인에 양도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 기간을 20일 이상 60일 이내로 이렇게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통지 23일, 오늘 통지에서 14일 이후, 여기 14일 이후니까 제가 15일 이상의 기간을 제가 두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시스템적으로요. 그러니까 법에는 14일 이상이고요. 23일이니까 네, 플러스 하시면 플러스 15일 후부터 20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일 최소 둬야 되는 거예요? 네, 법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미처분 잉여금 여기다 금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대략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자기주식 보유 안 했으니까 영이나고 넣고요. 우리 회사 정보를 불러와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불러와졌죠? 네, 들어왔네요. 예, 그러면 비율대로 가져가야 돼요. 균등으로. 60%, 40%니까 60을 곱해주면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네. 아까 보니까 1억 이렇게 됐죠? 1,400주 맞죠? 맞나요? 계산해 볼까요? 제가 18,000주 한다겠어요. 지분율은 6대 4라겠어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18,000주 곱하기 0.6. 아니, 800이네요. 어우, 잘 틀릴 뻔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40% 갖고 있다 했잖아요. 곱하기, 예, 7,200주네요. 한 사람만 후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균등으로 해야 돼요. 예. 예, 비율대로. 제가 6대 균등 4라 똑같이 했잖아요. 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액면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권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액면가 소관 주권 발행하고 의미가 없고, 만약에 미리 발행돼 있다면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액면가니까 취득가가 다 같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증여했다든지 기타 등등 하면 그때 행위는 다른 행위를 통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이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상에 들어가셔서 아까 한 내용들을 제가 이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회에서 뭘 해야 돼요? 사교를 취득하겠다 하는 거 해야 되겠잖아요, 기조. 예, 취득한다고요? 예. 제가 20에서 60일 기간 두도록 했잖아요. 그 기간, 자기주 취득하는 기간. 맞죠. 예. 그 내용으로 결의를 해야 되겠죠. 이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요. 주총에서는 결의를 하는 거고요. 네. 자동 들어갔죠? 주총에 통해서? 그러네요. 예. 어떻게 금방 들어가네요. 제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다 들어갔으면 2차 이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취득이 됐잖아요. 회사 있잖아요, 주식이요. 양도에 의해서. 예. 명의 개설한 날로 한 1개월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2일 날 명의 개설하는 어떤 3일 날 할 수 있잖아요. 양도 계약에 의해서. 꼭 28일이 아니에요. 법이 판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명의체가 써 있잖아요. 명의 개설가 뭐예요? 명의를 뭐 저기 고친다는 뜻이죠. 예, 법인의 주주 명부에다가 올려서 바꾼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뭐 어떻게 돼? 자기 주식에서 10,000주, 20,000주 자꾸 생기겠죠. 예, 계약서에 의해서. 근데 한 번에 사실은 저희는 해요. 가족이니까. 아, 28일 날 그냥, 예, 그냥, 가족 태산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말하고 맙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2차 이사에서 뭐 하냐면 자기 주소 소각해야죠. 그래, 네, 그래야 이제 마무리 되는 거거든요. 제가 소각한다고 했었으니까. 대가를 받을 예, 때. 그래서 대가는 아까 말씀대로 명의 개사한 날짜 지급되는 거고요. 소각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소각. 네, 예, 이거를 소각한다고 버튼 더블 클릭하면 내용이 다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안건 채택했고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렇게 주총 의사를 해서 내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2차 이사에서 소각한다고 해서 이렇게 소각하는 거예요. 예. 같은 날, 네, 다 이게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네요. 네. 같은 날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등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등기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등기 관련된 내용의 버튼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네, 보면 감자 수각 있어요. 네, 이 부분 체크하면 돼요. 음, 예, 체크하면 보시게 되면 2차 이사회가 아니라 변경 등기 신청 설정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여기 써 있죠? 네. 2,000주만 남잖아요. 보통주가. 18,000주, 2차 2만 주 했는데 18,000 수각하고 잡은 건 똑같죠?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주식 수가 줄었다 하는 거를 등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버튼 누르면 아까 말씀대로 그 법무 폴더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드리고 이 절차는 이렇다고 말씀드리면 돼요. 아까처럼 정의주총회 통해서 재무제표 승인해서 나중에 소각할 때 서류 선부가 필요해요. 정의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서류, 그 다음에 자기 취득했다는 서류, 그 다음에 등기소 가서 그 첨부 서류를 가지고 점검까지 같이 가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대표님. 참, 사모님. 아우, 자꾸 대표님으로 그러시네. 대표님하고 상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가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언제 날짜 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음 주에 하고 싶은데. 가능하세요? 아이고, 우리 저희 대표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고요. 네, 네, 지금 뭐, 이 스템은 제가 보니까, 네, 너무 편리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보니까, 네. 법까지 또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시스템이고 장점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대표님하고 그거 상의하고, 다음 주 한번, 목요일쯤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서로 거래가 좀 이루어져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 하고
세무조정 계산서를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의 자산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좀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3년치 세무조정 계산서를 저한테 주시면 그거를 기출해서 제가 한번 미리 다음 상담할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수 컨설팅 동의서인데 여기 작성해 주시면 상품이 어떤 걸로 제가 제안하는지 한번 이거는 뭐 계약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 방문 드렸을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한 기초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좀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유,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메일로 드리면 되잖아요? 네, 우선 그건 서류 요 사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